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수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하이 투자 증권이 눈에 띄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삼성 파운드리 4나노 수율이 75%를 넘어섰고 TSMC의 4나노 수율은 80%라는 것입니다. 이 4나노 공정에서는 TSMC가 여전히 소폭 수율에서 앞서 있다는 뜻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게 3나노 수율이었는데요. 이 삼성의 3나노 수율은 60%, TSMC의 3나노 칩 수율은 55% 수준이라 삼성이 앞서 있을 수 있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3나노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 엔비디아, 퀄컴 등이 삼성 3나노에 관심을 다시 보일 것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사실 파운드리 관련 수율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극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다만 어떤 흐름이나 징조 같은 것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증권사의 보고서 내용은 일전에 나왔던 유명 팁서 레베그너스의 업로드 내용과 거의 같은데요. 거의 흡사합니다. 이 4월에 공개됐던 레베그너스의 업로드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였는데요. 이 TSMC의 3나노 수율이 최대 63%라는 점, 그리고 3나노 제작 가격이 이 4나노와 비교했을 때 2배나 된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4나노 수율이 급격히 개선돼서 이제 TSMC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아직 55%에 불과해서 애플이 TSMC에 웨이퍼 장당 17,000달러를 밑도는 가격을 주고 있으며 수율이 70%는 돼야 장당 17,000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란 반도체 전문지 이타임스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첨단 노드를 둘러싼 시장 흐름을 보면 이 팹리스의 3나노 채택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팹리스 가운데 가장 먼저 3나노를 채택한다는 애플의 첫 3나노 칩도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5 기본 모델이 아니라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정설처럼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그 애플의 라이벌 퀄컴 삼성 등도 올가을에 4나노 칩을 또 만들어서 내년 2월 삼성 갤럭시 모델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AP보다 첨단 노드 적용이 상대적으로 늦는 CPU, GPU는 당연히 3나노 적용이 더 느릴 것입니다. 애플의 M3 정도만 지금 3나노와 링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TSMC의 낮은 수율 등이 3나노 낮은 수율 등을 감안했을 때 이 M3가 진짜 3나노를 적용할지 여부는 실제로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신 보도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지금 칩 시장은 3나노 적용이 늦어지면서 4나노의 몸값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3나노 적용이 늦어지고 있기에 당분간 선단 노드로서 4나노의 값어치가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정리해 보면 삼성의 4나노는 수율이 TSMC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 3나노는 조금 앞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TSMC와 인텔은 2나노부터 이를 도입하죠.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초반 수율을 잡는 데 더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이 4나노에서 TSMC에 완전히 밀렸던 삼성이 4나노에서 후반 급비치를 올리고 있고 3나노부터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팹리스 유치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수율이 선두업체와 비등한 수준이 된다면 그나마 조건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수율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통상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칩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칩을 만들 때 수율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수율 수준이면 파운드리 입장에서 이익이 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파운드리에서 수율은 곧 마진과 직결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율이 2배로 올라간다면 파운드리가 웨이퍼 100장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칩을 이제는 웨이퍼 50장을 들여서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원가가 줄어드니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올라갑니다. 만약 후발 파운드리라면 선두 업체를 쫓아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마진을 더 포기하고 더 싸게 팹리스에게 웨이퍼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달리 보면 TSMC의 수율이 낮다는 얘기는
원가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팹리스에게 원가 부담을 떠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 팹리스들이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N3 대신에 N3E 노드 2세대 노드인 N3E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더 싸질 수 있다. TSMC가 애플로부터 칩을 만들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 2세대 노드에서는 좀 수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가 부담도 낮아져서 칩 제작 단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TSMC는 계속 지금 제작 단가를 올리고 있는 추세고, 내년에도 6%가량 올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 외에 메모리, AP, 스마트폰, 가정 등 탄탄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고,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전폭적 지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선두 추격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율과 또 발열 이슈 등으로 번번이 미끄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수율이 극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후발 파운드리의 선순환 궤도를 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